농촌과 어촌들이 경관농업과 마을색깔 단장 등으로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많이 애들 데리고 가족 단위로 많이 오시고요. 기발한 아이디어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시골 마을들을 소개합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과거사법 개정안이 여순특별법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보수 진영에서 과거사법을 핑계로 특별법 제정에 반대할 경우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수십 미터 타워 크레인 위에서 노동자들이 일거리를 놓고 대치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위험천만한 상황 속 주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지만 당국은 개입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외국인 노동자와 장애인 등의 산업 안전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안전 장치들이 부족한 데다 제대로 작동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수 MBC 뉴스데스크는 독특한 아이디어로 사람들을 모으는 지역 농어촌의 색다른 모습들 전해드리며 시작합니다. 논아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색이 다른 벼 품종들을 심어서 논에 무늬를 내는 방법입니다. 모내기를 겸한 논아트 행사에 어린이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몰려 소중한 체험을 함께 나눴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목이 긴 장화를 신은 사람들이 모내기에 한창입니다. 4,000평의 드넓은 논에 차곡차곡 모를 옮겨 심다 보면 무당벌레 한 마리와 소 한 마리, 순천의 상징 흑두루미와 짱뚱어 캐릭터 루미와 뚱이가 점점 모습을 드러냅니다. 적색과 황색, 흑색, 연두색 등 여러 색상의 유색별을 이용한 이른바 논아트입니다. 논아트용 벼는 일반 벼랑 색깔이 다른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벼가 자라면서 점점 더 진한 색깔을 띠게 됩니다. 일손이 모자라 함께 나선 초등학생들은 오히려 재미있어하는 분위기입니다. 재밌으면서도 힘들어요. 다 하면 뿌듯할 것 같아요. 이 마을이 논아트를 시작한 건 지난 2018년. 한 해 태어나는 아이의 수가 2~3명으로 줄어들면서 마을이 소멸 위기에 놓이자 매년 수십만 명이 찾는 해외의 성공 사례를 이곳에서도 시도해보자며 마을 주민들이 의기투합하고 나선 겁니다. 학생들과 같이 연결을 해서 이런 지역을 아름답게 꾸미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그것을 보고 이 지역을 찾아주고 함으로써 이렇게 쇠퇴해져가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지난해에는 스파이더맨을 그렸는데 학생들과 관광객이 몰려들어 유명세를 타기도 했습니다. 초등학생부터 어른 장년까지 참석을 하시잖아요.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많이 애들 데리고 가족 단위로 많이 오시고요. 출산율 감소로 시작된 인구 절벽의 시대. 위기를 맞은 농촌 농가들의 새로운 시도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네, 스파이더맨 모양을 낸 논 참 인상적이네요. 네, 그런데 색깔 하나로 시선을 끄는 섬마을도 있다는데요. 섬 전체를 보라색으로 뒤덮어서 퍼플섬으로 불린다고 합니다. 예, 보라색 꽃을 많이 키운 데다가요. 섬 전체가 아주 다 보라색인데 해상 보행교까지 보라색으로 단장해서 관광 명소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섬마을 언덕이 보라색으로 물들었습니다. 물결치는 보랏빛 라벤더는 푸른 바다와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을 연출합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라벤더 정원에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전라남도 가고 싶은 섬으로 지정된 신안 반월 박지도. 집 지붕색이 모두 보라색으로 채색됐습니다. 화장실과 가로등은 물론 앙증맞은 공중전화기까지 섬 전체가 온통 보라색입니다. 지붕도 보라색, 다리도 보라색, 다 보라색이니까 너무 예쁘고 마음도 편안하고 참 좋은 것 같아요. 그 친구들하고 나와보니까 아주 재밌고 좋아요. 신안 반월 박지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안좌도에서 해상 보행교를 건너야 합니다.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바다 위 4.2km 구간을 거닐면 아름다운 풍경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08년 만들어진 해상 보행교도 최근 보라색으로 새 단장을 마쳤습니다. 바다 위를 걸으니까요 너무 좋아요. 속이 시원하고 탁 트이는 그런 기분 너무 좋은데요. 오늘 날씨도 좋고요. 주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보라색 섬 가꾸기에 동참하면서 신안의 작은 섬 반월박지도가 관광명소 퍼플섬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네, 민간인 희생 사건 등을 조사하기 위한 과거사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지만 여순 사건의 진상 규명이 여전히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네, 조만간 출범할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특별법이 제정돼야 할 이유이기도 한데요. 이와 함께 현실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과거사법 개정안의 목적은 진실이 규명되지 않은 민간인 희생 사건과 인권 유린 사건 등을 조사하는 겁니다. 이에 따라 여순 사건도 이변이 없는 한 앞으로 설치될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다뤄질 전망입니다. 어찌됐든 지금 여순 사건 법이 없잖아요. 신청을 하시면 가능하고 아니면 또 지나이가 그 사건 조사가 필요하다면 직권으로 결정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위원회가 담당할 사건이 워낙 많고 한정된 활동 기간과 인력 등의 한계로 여순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에는 역부족이란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실제 지난 2006년 출범했던 제1기 과거사 정리위원회도 정확한 희생자 수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별도의 여순 사건 특별법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전국의 민간인 집단 학살 사건이 1222개 사건이나 되다 보니까 조사 인력과 예산 이 부분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단독특별법으로 해서 당론과 당안을 가지고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이 다만 여순 사건 특별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여전히 부족하고 야당과 보수 진영에서 개정된 과거사법을 핑계로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면 21대 국회에서도 법안이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과거사 정리위원회에 여순 사건을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것을 현실적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과거사법에는 배보상 문제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우리만의 개별적인 특별법을 만들 때는 배보상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소위원회를 별도로 두고 그렇게 해서 여순을 전담적으로 조사를 한다면은 제2기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이르면 연말부터 활동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여순 사건 특별법 제정의 구체적인 추진 전략과 진실 규명을 위한 현실적 해법에 대한 공론화가 더욱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여수 지역 시민단체들이 재난 기본소득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들어갔습니다. 여수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에 소속된 7개 단체는 시민을 대변하는 여수시 의회가 재난 기본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할 의무가 있다며 다음 달 초 정례회가 열릴 때까지 여수시청과 의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이달 초 해당 조례를 심의한 여수시 의회 해양도시건설위원회는 재원 마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시민사회의 여론을 종합적으로 수렴해야 한다며 보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고흥군과 순천시가 관내 경로당을 개방하거나 일부 운영하기로 한 가운데 여수와 광양시는 아직 개방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고흥군은 오늘부터 지역 내 마을회관 515개소와 경로당 640개소를 전면 개방하기로 하고 손소독제, 마스크, 방역 물품 등을 배부했으며 순천시도 지난 11일부터 관내 676개 경로당을 임시 개방하고 등록된 노인들에 한해 출입을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여수시와 광양시는 구체적인 지침이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다 현재 경로당 여건상 생활 속 거리 두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아직 개방이나 운영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여수의 한 건설 현장에서 크레인 운전 노동자가 수십 미터 타워 크레인에 맨몸으로 올라가 항의하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최근 전국의 건설 현장에서 양대노총 소속 노동자들의 일자리 다툼이 벌어지면서 이런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강서영 기자가 그 현장 취재했습니다. 민주노총 노동자 2명이 40m 높이의 타워 크레인을 맨손으로 오르기 시작한 건 오늘 오전 8시쯤. 한국노총 노동자가 해당 타워 크레인의 기사로 채용된 것에 대해 항의하기 위한 겁니다. 수십 미터 상공에서 안전관리자와 노동자의 대치가 이어지면서 크레인 안전점검이 5시간 가까이 미뤄졌습니다. 문제는 아파트 건설 현장이 밀집한 지역 곳곳에서 이 같은 상황이 속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민주노총 측은 지난해 갑자기 한노총 소속 타워 크레인 전남 노조가 생겨나 수십 년간 지역에서 일해온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민주노총 타워 크레인 조합원이 딱 52명입니다. 근데 지금 대기하고 계신 분들이 한 20명 가까이가 돼요. 반면 한국노총 측은 정식 절차를 밟고 채용돼 문제가 없다며 일자리는 소속과 상관없이 공정하게 배분돼야 한다고 반박합니다.
저희도 한국 사람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지역에서 일하는데 문제가 되는 게 뭔지 저는 진짜 모르겠거든요. 한치의 양보 없는 갈등으로 인해 시공사는 공사가 지연될까 불안해하고 인근 주민들은 소음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경찰 나오면은 소리 좀 줄였다가 다시 또 막 키웠다가 가서 우리가 직접 가서 민원해도 민원 요청해도 들은 척도 안 해요. 비슷한 사례가 전국적으로 끊이질 않고 있지만 고용노동부 측은 노동자 간의 갈등에 행정적으로 개입하기가 쉽지 않다는 입장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지적장애가 있는 20대 청년이 재활용 사업장 파쇄기에 몸이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이 노동자의 가족들이 철저한 사고 원인을 조사해달라며 호소했는데요. 26살 청년의 죽음은 막을 수 없었던 것인지 남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파쇄기에 몸이 끼어 숨진 청년 노동자 김재순 씨. 그는 지적 장애가 있는 중증 장애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사 측은 김 씨가 지적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고위험 업무인 파쇄기 주변 정리 업무를 맡겼습니다. 공식으로 제출을 된 것은 없고요. 좀 약간 우리가 느낌적으로 알고는 있었죠. 느낌적으로 일 시켜보면 좀 그런 게 있구나.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 당시 김 씨의 모습입니다. 파쇄기 위로 올라가더니 손으로 작업을 하다 중심을 잃고 칼날 안으로 넘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칼날 안으로 넘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안전 난간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전용 공구를 지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지켜진 것은 없었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이런 사고, 관리 감독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을 제대로 지켰다면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아들을 잃은 아버지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며 호소했습니다. 진정성 있는 사과와 앞으로 두 번 다시는 좋지 않은 이런 사망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고 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시민단체, 유가족들은 김재순 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활동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여수 웅천지군의 초고층 숙박시설 건립을 둘러싼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여수시가 또 패소했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은 최근 한 시행사가 여수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 심의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업체 측은 지난 2017년 여수 웅천지구에 46층 높이의 생활형 숙박시설 건립을 추진했지만 여수시가 인근 아파트와의 이격거리를 이유로 승인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한 바 있습니다. 여수시는 법률 검토를 거쳐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수 남해간 해저터널 건설 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행정 절차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최근 해저터널 구간인 여수 신덕동과 남해 서면을 방문해 현장 답사를 진행한 가운데 이 자리에서 전라남도와 여수시, 남해군은 이동시간 단축에 따른 경제적 효과와 영호남 교류 활성화 등 해저터널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여수와 남해를 잇는 길이 6km의 해저터널 건설 사업에는 6,300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올해 말쯤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올 전망입니다. 한센인 정착촌인 여수 도성마을의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던 GS건설의 태양광 발전 사업이 잡음을 빚고 있습니다. 도성마을 마을재생추진위원회 측은 GS건설이 마을 주민들을 앞세워 태양광 발전 허가를 받아놓고도 약속했던 마을발전기금 5억 원을 지급하지 않고 사업 추진도 미루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GS건설 측은 태양광 사업을 반대하는 일부 주민이 사업 취소 소송을 걸어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업 추진과 기금 지급이 전반적으로 늦어지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고흥군이 최근 환경오염 논란이 일고 있는 축사 성토제에 대한 추가 성분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고흥군은 도덕면 축사 건축에 사용된 성토제의 유해성 여부를 세밀하게 검증하기 위해 매립재를 쌓아둔 지점과 침출수가 발생한 지점, 매립재가 섞이지 않은 인근 지역 흙 등 6곳에서 시료를 추가로 채취해 보건환경연구원에 재분석을 의뢰했습니다. 고흥군은 이달 말쯤 이번 성분 분석 결과에 대한 최종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편 고흥군이 전남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축사 인근 농경지로 유입되는 침출수에 대한 성분을 분석한 결과 리터당 납이 최고 0.1mg 등 농업용수로 사용 불가 수준의 중금속이 배출된 바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의 비상대책위원회 가동을 앞두고 천하람 순천 광양 곡성굴의 갑 조직위원장의 행보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에 따르면 김종인 비대위원장 내정자가 청년과 전문가들을 비대위에 영입하기로 하면서 9명의 위원들 가운데 이번 총선에서 낙선한 천하람 위원장 등 당내 청년들의 비대위 참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